배드배치 시리즈의 첫 시즌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5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제 역할은 다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만큼 당분간은 배드배치 시리즈를 갈무리할 영상들 위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우선 에피소드별 설정 분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화인 16화의 경우에는 특별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맨 마지막 장면밖에 없기 때문에 가볍게 몇 가지만 짚고 나머지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4화입니다. 외곽은하령의 행성 다로가 등장합니다. 다로 행성은 스타워즈 세계관에 처음 데뷔하는 행성으로 이곳이 어떤 행성인지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스타워즈 은하계의 사냥개 포지션인 마시프가 등장합니다.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에도 등장한 바 있는 마시프는 행성 지오노시스나 타투인 등의 사막 행성에 서식하는 짐승들인데 의외로 길들이기가 쉬워서 군견이나 경비견 등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오래간만에 렉스가 등장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요. 자신의 오랜 친구라며 클론 코만도 그레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정작 이 둘이 만난 적은 다뤄진 적이 없지만요. 클론 트루퍼들이 제국군의 명령으로 전군 카미노에서 후퇴 중입니다. 다 큰 성인 클론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카미노를 빠져나가는데요. 이들의 목적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클론 대군이 전부 퇴각하는 등 상황이 수상하게 흘러가자 라마수 수상 주도로 카미노인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라마수는 새로운 클론 원형으로 새 클론 군단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제국군은 은하 각지에서 새로운 군인들을 충원받기 시작하면서 클론 대군에 대한 계약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행성 다로의 산에는 제국군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지의 정체는 신병훈련소, 50명의 은하공화국 클론 코만도들이 1000명의 TK 트루퍼라는 차세대 병사들을 훈련 중이었는데요. 이전 에피소드 해설에서 크로스헤어와 엘리트 트루퍼들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 클론 코만도들이 초기형 스톰 트루퍼들을 훈련시킨 내용은 소설 배틀프론트 황혼중대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레거는 제국군 TK 트루퍼들은 클론 트루퍼보다 열등하지만 그 숫자가 무한하다며 두려워합니다. 캐넌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클론 코만도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정말 잘 싸우기는 했는데 시그니처 무기인 DC-17M 소총이나 진동 단검 등은 쓰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제국군 TK 트루퍼 디자인은 스타워즈의 원조 컨셉 아티스트인 랄프 맥커리가 디자인한 초기 스톰트루퍼 디자인입니다. 당시의 스톰트루퍼들은 광선검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가 자신의 입으로도 말했듯 본인 의지와 반하여 시설에 구금된 클론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에코 본인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에코는 적진에 남겨진 형제를 절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에코는 성장이 완성된 캐릭터라 그런지 확실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레거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2013년에 처음 등장한 그레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 2018년 반란군 시리즈의 피날레 에피소드였죠. 그레거는 행성 아바파에서의 작전 도중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에 휘말렸는데 그 여파 때문인지 정신이 이미 반쯤 나가 있습니다. 그레거는 배드배치에게 CC 군번을 쓰냐고 묻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CT-99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배드배치가 코만도가 아니라 특수군번을 쓰는 유전자 조작 특수병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스코치가 등장합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요. 스코치는 2005년도 게임인 리퍼블릭 코만도에 등장한 델타 분대의 폭발물 전문가이자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는 스코치의 깜짝 등장에 스코치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코만도라고 애매하게 묘사해뒀습니다만 이 정도면 스코치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공크 드로이드를 함선이나 선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 조명되었습니다. 공크 드로이드의 풀네임은 GNK 시리즈 파워 드로이드로 이들은 동력원의 동력이 다 떨어졌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추가 동력을 제공해주는 보조 배터리 같은 존재입니다. 공화국군 특수부대원이 탈 것에서 추락하는 장면은 리퍼블릭 코만도 시리즈의 첫 소설인 하드 컨택트 속 장면과 비슷합니다. 클론 코만도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결국 카미노 과학자들의 탈출이 제국군에게 발각됩니다. 의외로 탈출 직전이었던 과학자들은 램파르트 중장이 쓸모있을 것이라며 데려가지만 라마수 수상은 필요가 없다고 처분됩니다. 그가 사망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로써 카미노 행성의 실질적인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15화입니다. 클론의 습격 속 카미노 행성 OST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OST를 맡았던 카이너 형제는 이번 화가 굉장히 노스텔직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OST를 두고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배드배치와 오메가가 태어난 날라세 박사의 비밀 실험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나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에서 배드배치의 탄생 과정을 지켜본 기억이 있는 오메가가 배드배치 대원들 중 실제 나이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족보네요. 충격적이게도 크로스헤어는 생체 칩을 이미 제거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원래도 싸가지였긴 했지만 그래도 제국군에 붙어서 형제들을 위협한 것이 그의 자의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브라카에서 다친 이후 머리에서 빼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하들을 지키려는 하우저 대위의 연설을 보고 확실히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미노 훈련장의 지하가 묘사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플랫폼을 통해 여러 종류의 적들이 상부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카미노 행성의 티포카시가 파괴됩니다. 클론의 습격 이래로 세계관 외적으로는 19년 만에, 세계관 내적으로는 클론 전쟁 개전으로부터 대략 4에서 5년 만에 500만 클론 트루퍼들의 고향이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도시를 파괴한 자들이 다름 아닌 클론 트루퍼들이라는 연출이 참 가슴 아픕니다. 카미노 행성은 원래부터 바다 행성이었던 게 아닙니다. 카미노도 원래는 대륙과 바다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극지방이 완전히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 결국 바다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날라세 박사가 끌려간 곳에는 회색 문양이 그려진 클론 특공대원들이 지키고 있는 제국군 산악시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로와 비슷해 보이는 이곳은 행성 다로는 아니고 웨이랜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어떤 곳인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지에서 날라세 박사를 맞이한 여성 과학자는 카미노인이 아니지만 카미노 과학시설 문양이 그려진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리즈에 등장한 퍼싱 박사 또한 그녀와 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죠.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클론 코만도들은 임페리얼 로열 가드, 다시 말해 제국군 황실경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로열가드와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일부 로열가드들이 코만도 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흥미롭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